이번 사건의 핵심은 2018년에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때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김기현 후보에게 불이익을 주고 문 대통령이 형이라고 불렀다는 이 송철호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관여했다는 내용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송 후보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었는데 실제 그 소원을 현실로 만드는데 청와대 권력이 동원됐다는 게 1심 판결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판결 내용 지금부터 서주민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오늘 판결을 보니까 유죄가 나온 부분이 있고 또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유죄가 나온 부분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바로 이 송 후보의 상대였죠. 김기현 당시 후보의 이 비위를 캐내라고 했다는 이 하명 수사 의혹입니다. 한마디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진행했다 이런 겁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요, 이 재판부는 이 하명 수사가 크게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먼저 이 직접적인 수사 청탁인데요. 이 황운하 당시 경찰청장이 이 울산 경찰청장이죠. 이 송철호 후보와 그의 측근 이 송병기 전 부시장입니다. 이게 둘이 측근 관계죠. 2019년 9월과 12월 말경에 이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봤는데요. 법원은 송 후보가 황 청장에게 김기현 관련 첩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직접적으로 청탁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황 전 청장이 계급 정년을 6개월 남긴 상황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해서 울산청장으로 온 뒤에 불과 석 달 만에 울산 경찰은 김기현 후보 내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그래픽을 다시 보면 그러니까 송병기, 송철호, 황운하 이 세 사람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수사를 좀 해줘. 김기현 그렇습니다. 후보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황운하 청장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게 하나의 갈래고. 그렇습니다. 직접 수사 청탁을 한 거죠. 예, 두 번째 갈래를 또 볼까요? 예, 바로 거기에서 이 청와대 인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재판부에 따르면 송병기 전 부시장은 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문혜주 당시 이 전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서 김기현 후보 관련된 첩보를 제공을 합니다.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취지였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이 첩보는 보시는 대로 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이 차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경찰에 이게 이첩이 됐는데요. 이 내용이 다시 이 경찰청을 통해서 이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 당시 울산 경찰청장으로 하달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송철호 전 시장이 직접 황운하 청장에게 청탁을 했고 두 번째 갈래는 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씨가 이렇게 문혜주 전 행정관을 통해서 또 하나를 내려보냈다. 첩보들을 보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수사 청탁이 들어가서 지금 그리고 이 비서관실은 전부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 실 안에 있던 그 인사들입니다. 전부. 예. 자, 그렇다면 그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왜 청와대에서 이런 비위 첩보를 입수를 하면은 경찰에 당연히 하달해서 수사하게 하는 게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안 됩니다. 이 대통령 비서실의 감사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와 또 이 친족, 특수관계인 등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장에 대한 감찰이나 비위 정보 수집, 또 수사기관 이첩은 권한 밖, 그러니까 불법이 되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때 이제 황운하 울산 경찰청에서 이제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했었는데 김기현 후보에 대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기현 후보가 공천장을 받는 날 바로 압수수색을 했을 정도로 경찰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수사를 했는데도 2019년 3월에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사를 청탁한 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그리고 또 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이 징역 3년씩을 선고를 했습니다. 또 김기현 첩보를 받아서 경찰에 넘기는 데 관여한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징역 2년이 선고됐고요. 이 문혜주 전 행정관 그리고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역시 모두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특히 황운하 전 청장은요, 이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당시 경찰 부하 직원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예. 예, 법원은 국민 전체를 위해서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또 대통령 비서실이 사적으로 이용이 됐다라면서 국민 투표권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려 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또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이게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건데 이 하명 수사 의혹 이외에도 이제 다른 후보자를 매수해서
후보로 못 나오게 했다 이런 의혹도 불거졌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유죄로 보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이 정무수석이었죠. 한병도 의원이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이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이 법원은 임 전 최고위원의 진술이 있었지만 그 내용이 조금 일관되지가 않고 또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 이제 모든 일이 결국에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가깝게 생각했던 그리고 형이라고 불렀다는 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네. 왜 당시 문 대통령 그리고 그 조국 당시 민정수석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여기는 왜 책임을 묻지 않았던 건지 네. 여기는 당시에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됐었습니까? 예, 그 앞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인사들에 대한 이 검찰 공소장에는요, 문 전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초관계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또 임 전 실장 그리고 조국 전 수석 역시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핵심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고검은요, 판결문과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증거를 바탕으로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만 오늘 내놨습니다. 예, 사건이 불거진 지 이제 4년 만에 1심이 나왔으니까 네. 뭐 1심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은 다 다퉈봤을 테니까 2심, 3심은 좀 빨리 진행돼서 이번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서 기자 수고했어요. 네. 네.